자, 이번에는 테이블을 변경하는 DDL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테이블 생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테이블을 생성할 때 사실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고 테이블을 변경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테이블 변경을 하게 된다면 그땐 무조건 alter라는 명령어를 쓰게 됩니다. 자, 테이블 변경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게 되냐면, 테이블 안에 있는, 사실 테이블 변경이라는 거는 테이블 안에 있는 칼럼의 변경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면은 테이블 안에 있는 칼럼을 추가하거나 칼럼을 삭제하거나 칼럼을 수정하거나 혹은 테이블이 포함하고 있는 제약 조건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하는 일들, 이런 거를 우리가 테이블 변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테이블에 대한 이름을 바꾸는 거는 리네임이라고 해서 따로 다루고요. 네, 그 테이블의 이름을 바꾸는 것도 역시 이제 변경 중에 하나지만 그건 리네임으로 해결을 하는 거고, 얼터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컬럼의 추가 삭제 수정, 제약 조건의 추가 삭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한꺼번에 한번 보면 이래요. 컬럼을 추가하는 경우 alter 테이블, 자 뒤에 한꺼번에 볼게요. 자, 테이블을 변경할 때는 무조건 alter 테이블, 테이블의 이름, 여기까지는 동일하고, 그 다음에 칼럼을 추가하려면 add가 오는 거고요. 칼럼을 삭제하려면 여기까지는 동일하고 drop 칼럼이 오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까지는 동일하고 칼럼 이름을 변경하려면 rename 컬럼이 오는 거고요. 그리고 칼럼의 정의를 수정하려면 여기까지는 동일하고 modify가 오는 거고,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를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걸 보게 되면, 얘네들을 보게 되면 add, 아니죠, 다시 alter 테이블, 여기까지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테이블의 네임이 붙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위치에 add가 오느냐 아니면은 drop 컬럼이 오느냐, rename 컬럼이 오느냐, modify가 오느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컬럼의 추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처음에 테이블을 생성할 때는 그 컬럼을 만들지 않았지만 나중에 컬럼을 새로 하나 추가하고자 하는데, 만약에 컬럼을 추가하는 기능이 없었다면 테이블 전체를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놨고요. 자, 요건 실습은 따로 해보지 않고 결과만 볼게요. alter table이라고 쓰고, player temp, 방금 만들었던 그 테이블이네요. player temp라는 테이블에 add라고만 쓰고, 칼럼 이름, 그리고 데이터 타입,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player temp라는 테이블에 add, 칼럼 이름, 데이터 타입 쓰게 되면은 요 어드레스라는 칼럼이 추가됐을 거잖아요. 그 어드레스라는 칼럼은 뭐 알파벳 순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맨 마지막에 추가가 되게 됩니다. 왼쪽이 원본 테이블이고요. add를 한 이후에, 즉 alter 테이블 add를 한 이후에 생성되는, 변경되는 테이블이 오른쪽과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맨 끝에, 컬럼의 맨 끝에 어드레스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테이블 변경은 역시 alt 테이블, 테이블 이름까지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drop 컬럼이라고 쓰게 됩니다. 여기 좀 헷갈리네요. add는 add고 drop은 drop 컬럼이에요. 좀 헷갈리죠? 뒤에도 이제 좀 그거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add는 그냥 add고요. drop은 drop 컬럼이고요. rename은 rename 컬럼이고요. modify는 요게 이제 틀린 거 아니고 정의를 수정할 때는 modify 컬럼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컬럼이라는 말을 언제 쓰고 언제 안 쓰는지는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drop 컬럼 하고 컬럼 이름을 쓰게 되면, 아까는 수정하기 전에는 어드레스라는 컬럼 이름이 있었는데 drop 컬럼 어드레스를 했더니 감쪽같이 사라졌죠. 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칼럼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칼럼의 이름을 바꾸는 거는 결국엔 이 테이블을 나타내는 구조 중에 칼럼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칼럼의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이 테이블이 뭔가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칼럼명을 바꿀 때에도 alter 테이블, 테이블 이름까지는 동일하고요. 여기에 rename column, 자, rename column 하고 원래 있었던 칼럼 이름을 to 새로운 칼럼 이름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자, 바꾼 전후를 비교해 보면 플레이어 아이디라고 있었고요. 얘가 플레이어 뉴 아이디라는 이름의 새로운 이름의 칼럼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객관식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칼럼명을 변경하는 것은 칼럼을 지우고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이름만 바꾼 거기 때문에 해당 칼럼의 모든 정의가 그대로 유지돼요. 난 널도 새로 선언해 주지 않아도 유지가 되고요. 캐릭터 7글자라는 것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말 그대로 칼럼의 이름만 바뀐 거죠. 자, 다음으로 요거는 칼럼의 정의를 수정하는 건데, 정의를 수정하는 문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떨 때 허용이 되고 어떨 때 허용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미 값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테이블이 만들어져서 여기 막 값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칼럼 하나를 날렸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또 칼럼 하나를 추가했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칼럼의 정의를 변경한단 말이에요. 칼럼의 정의를 변경하면 현재 이미 들어있는 값들에 뭔가 영향을 끼친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정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뒤에 한번 볼 건데, 가장 큰 핵심은 이미 입력되어 있는 값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 원칙을 기억을 해두시면 아래에 있는 것들을 다 암기하지 못하시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답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면 데이터의 타입을 변경하려고 해요. 그 칼럼의 정의를 수정해요. 데이터의 타입을 변경하면은 예를 들면 넘버를 캐릭터로 한다든가 캐릭터를 데이트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타입을 바꾸는 거는 굉장히 큰 변화예요. 굉장히 큰 변화이기 때문에 이미 값이 들어있으면은 이 변화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떤 때만 가능하냐? 테이블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아직 테이블 안에 레코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레코드가 하나도 없어서 아무 행도 없을 때, 이때는 이 칼럼에 대한 정의를 살짝 바꿔도 되겠죠. 손님 오기 전에 빨리 바꿔놓으면은 그거에 맞춰서 이제 레코드가 들어오면 되니까요. 그래서 테이블에 아무 행이 없을 땐 당연히 됩니다. 이미 입력되어 있는 값에 영향을 미칠 리가 없죠. 입력되어 있는 값이 없는데.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렇게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고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이미 있는데 지금 요 칼럼을 정의를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봤더니 요 칼럼은 값들이 모두 널이에요. 값이 들어있는 레코드가 하나도 없고 바꾸려고 하는 요 칼럼에 모두 널 값만 있을 때, 즉 테이블에 아무 행도 없어도 여기는 값이 없는 거고요. 당연히 값이 있더라도 이 컬럼에는 널 값만 있을 때, 이때는 데이터 타입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칼럼의 크기를 변경을 하는데, 크기는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인데, 확대한다는 건 예를 들어 넘버였는데 넘버가 3이었는데 얘를 뭐 5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차였는데 얘가 6이었는데 얘를 7로 바꾼다던가, 이런 게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칼럼의 크기를 변경하는 거는 비교적 관대해서 칼럼의 크기를 확대하는 거는 늘 가능합니다. 늘 가능하고요. 기존에 들어와 있던 레코드들도 뭐 칼럼이
더 늘어났다는데 불만이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칼럼의 크기가 축소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축소가 될 때도 결국 입력되어 있는 값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느냐를 보는 건데, 칼럼의 크기가 축소될 때 테이블에 원래부터 아무 행도 없으면 손님 오기 전에 방 줄이는 거니까 괜찮죠. 그리고 그 해당 컬럼이 널만 갖고 있다, 아직 그 컬럼엔 들어온 값이 없으니까 크기를 줄여도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 더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현재 저장된 값을 수용할 수 있으면 돼요. 예를 들면은 현재 원래 그 정의된 게 넘버 4라고 정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들어있는 값이 26, 널, 30, 128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얘를 만약에 확대하는 건 문제가 없고 넘버를 3으로 축소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테이블에 아무 행도 없거나 그렇지 않죠. 행이 있죠. 이렇게 쭉쭉 행이 있어요. 그리고 해당 칼럼이 널만 갖고 있거나, 아니에요. 널도 있지만 숫자도 있어요. 그런데 넘버를 4에서 3으로 크기를 줄이게 돼도 현재 있는 애들을 저장하기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얘가 이제 3칸을 차지하는 거고 두 칸이 되는 거잖아요. 2자리, 3자리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저장된 값을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허용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얘를 1로 줄인다든지 2로 줄이게 되면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디폴트 값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는데, 어떤 칼럼을 정의를 할 때 그 칼럼에 디폴트 값을 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만약에 디폴트 값이 만약에 디폴트가 3으로 정의가 돼 있다라면, 이게 나이라고 칩시다. 어떤 사람이 2라고 넣게 되면 2가 들어오고 10이라고 넣게 되면 10이 들어오는 건데,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은 원래는 널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디폴트가 정의가 돼 있으면 2를 넣으면 2, 10을 넣으면 10,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 디폴트 값인 3이 들어가는, 자,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디폴트 값을 없었던 디폴트 값을 만들어내든지 디폴트 값을 수정하는 것도 역시 테이블 변경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전에 이미 입력되어 있던 값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만약에 10살, 20살, 널 이렇게 들어왔었고요.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두 가지를 해볼게요. 디폴트 값이 만약에 없었다고 해봅시다. 디폴트 값이 없었을 때 10살이 있었고 20살이 있었고 널이 있었어요. 또 20살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널이 들어오는 게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디폴트를 15로 정의를 해줬어요. 추가를 한 거죠. 디폴트 값을 추가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들어오는 애들은 10이면 10, 20이면 20, 널이면 15. 이제부터 들어오는 애들은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전에 있었던 널한테 가서 야, 네가 그때는 널이었지만 사실 디폴트로 15 하려고 했거든. 너도 15로 바꿔라고 못한다라는 거죠. 이미 들어온 값은 그대로 두고 이후에 들어오는 값에 디폴트가 적용되는 거고요. 또 10, 예를 들어 이번에는 어떤 경우를 해보냐면 디폴트가 만약에 15로 정의가 돼 있었다라고 해봐요. 10이면 10, 20이면 20, 널이면 15, 또 20 이렇게 왔어요. 자, 그랬는데 갑자기 여기서 디폴트를 30으로 바꿨어요. 요 시점. 그러면 지금부터 10이면 10, 20이면 20, 널이면 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굳이 아까 너 15 사실 널이었지. 널인데 디폴트라서 15로 바뀐 거 아니야? 이제는 디폴트가 30이니까 너도 30으로 바꿔라고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 괜히 설명을 하니까 더 복잡해진 것 같은데 디폴트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디폴트 값을 없었던 거를 만들거나 있었던 디폴트 값을 바꾸는 경우에도 기존에 있었던 값들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이제부터 오는 값에 혹시 널이 있으면 그 변경되거나 추가된 디폴트 값으로 채워준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컬럼의 정의 수정에 대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에서 정의를 수정한다, 컬럼의 정의를 수정한다 해서 제가 modify 컬럼이라고 썼는데 실제 명령어에는 컬럼이 빠지고 modify만 있으니까 헷갈릴 것 같아서 앞에서도 뒤에서도 여기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냥 modify라고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뒤에 이제 좀 다른 제약 조건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건 뒤에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난널 제약 조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난널 제약 조건을 추가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어요. 삭제하는 거는 항상 가능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난널 제약 조건이 있다라는 거는 너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난널 제약 조건이 있는 동안에는 테이블 안에 들어온 값들이 그 컬럼에 대해서 널 값이 하나도 없이 값들이 다 차 있었겠죠. 널이 없이. 근데 지금 갑자기 난널 제약 조건을 삭제한다. 그러면 이제부터 들어오는 애들이 널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널 제약 조건을 삭제하는 거는 항상 가능한데 난널 제약 조건을 추가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전에는 2라는 값, 널이라는 값, 3이라는 값, 널이라는 값, 4라는 값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뭐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다가 갑자기 이 시점에서 난널 제약 조건을 추가하려고 그래요. 그럼 난널 제약 조건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걸 다시 하면 널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다 난널 제약 조건을 이제사 걸어버려도 얘네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갑자기 연락해가지고 그때는 인설트를 허용해 줬는데 상황이 바뀌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난널 제약 조건을 추가하려면 손님이 아직 오기 전에 테이블에 아무 행도 없을 때는 물론 가능하고요. 지금 이미 테이블에 레코드가 있고 이 컬럼에 널 값이 하나라도 존재하면은 난널 제약 조건을 지금은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27812 이런 식으로 손님이 많이 있는데 널 값이 마침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원래부터 마치 너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처럼 슬쩍 난널 제약 조건을 끼워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이전에 있었던 값들에 대해서 불편을 주지 않으면 허용된다. 이 큰 틀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언제 추가되고 언제 삭제되느냐 얘기였고요. 난널 제약 조건을 추가 삭제할 때는 modify라는 명령을 쓰게 되는데 alter 테이블명 여기까지 똑같죠. 그리고 modify라고만 해주고요. 속성명을 쓰고 만약에 널이었던 거를 난널로 바꾸려면 속성명 난널, 만약에 난널이었던 거를 널로 바꾸려면 속성명 널 이렇게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면 플레이어 템프 테이블이 현재는 난널인가 봐요. 현재는 난널인가 본데 얘를 널 값을 허용하도록 정의를 변경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현재의 그 난널 제약 조건 상황을 보기 위해서 디스크라이브를 해볼까요? DESC 플레이어 템프. 만약에 저랑 실습을 하시던 게 좀 다르게 한 학생들은 테이블 이름이 다를 수도 있고 상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따라와 보세요. 자, 플레이어 템프라는 거를 열어봤더니 여기에 플레이어 네임이 난널로 걸려 있네요. 플레이어 네임이 난널로 걸려 있는데 얘에 대해서 한번 모디파이를 해볼게요. 얼터 테이블까지는 그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이 뭐였죠? 플레이어 템프였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배운 게 모두 동일했고 뭐 애드를 할 건지 뭘 할 건지 그게 이슈였잖아요. 지금은 모디파이를 합니다. 자, 모디파이를 합니다. 모디파이를 하고 괄호 열고 플레이어 네임을 지금 현재 난널이잖아요. 근데 얘를 또 난널이라고 하게 되면 뭐 그냥 바꾼 척하고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에러 메시지가 나요. 뭐냐면은 이미 난널이라서 또 난널로 바꿀 수가 없다.
솔직한 거죠. 그래서 지금 낫널인 거를 널로 바꾸려면 이렇게 해서 널이라고 하고 바꿔보고요. 널이라고 바꾸고 다시 디스크라이브를 위에 거를 해보면은 이번에는 네, 플레이어 네임이 널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낫널로 바꾸려면 여기를 낫널이라고 해서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디스크라이브를 해보면은 이번에는 널로 바뀌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한 것처럼 낫널 제약 조건을 위에 두 개는 언제 추가할 수 있고 언제 삭제할 수 있는지를 정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제약 조건을 추가할 때나 삭제할 때나 동일한 명령어인데 alter 테이블, 테이블명, modify, 속성명, 그 뒤에 널로 바꿀 거냐 낫널로 바꿀 거냐만 명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낫널 제약 조건을 추가하고 삭제하는 것을 modify를 이용해서 하는 것을 봤었고요. 자, modify를 이용해서 낫널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봤고요. 지금은 그 이외의 제약 조건들 있죠. 프라이머리 키, foreign 키, 체크, 또 뭐가 있었죠? 유니크, 이런 제약 조건들은 어떻게 우리가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냐. 자, 테이블을 생성할 때 물론 제약 조건을 다 넣어줄 수 있었죠. 세 가지 유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제약 조건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플레이어 템프에 현재는 foreign 키가 없는데 foreign 키 제약 조건을 하나 뒤늦게 추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SQL문은 사실은 계속 틈틈이 나오고 있는데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SQL문은 여러분이 요거를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constraint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뽑아 본 거고요. 현재 상태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constraint들이 있는데 이러한 명령어를 실행을 했더니 새로운 constraint가 추가됐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거기에서 다시 이러한 명령어를 수행을 했더니 이에 해당되는 constraint가 제거됐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슬라이드에서는 지금은 여기와 여기 이 두 군데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alter 테이블 이름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에랑 똑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alter 테이블 이름 그 뒤에 뭐가 오느냐가 달라지는 거였잖아요. 지금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alter 테이블 이름 이렇게까지 나오고요. 그 뒤에 아까 그 컬럼을 추가할 때는 그냥 add만 썼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add constraint라고 하면은 constraint를 추가하겠다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 alter 테이블명 add constraint. 그 후에는 우리 처음에 여기부터는 요렇게는 우리 처음에 테이블 생성할 때 하던 거와 비슷합니다. add 뒤에 constraint 이름 얘를 constraint 이름 foreign key 얘를 foreign key로 만드는데 누구를 참조하느냐? 얘를 참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add 뒤에 constraint부터 나오는 부분은 테이블 생성할 때 제약 조건 설정하는 부분과 동일하고요. 삭제하는 거는 더 간단합니다. 마찬가지로 alter 테이블 이름 그런 다음에 drop constraint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는 add constraint였고요. 이번에는 drop constraint하고 constraint의 이름을 적어주면 지금 여기 constraint 이름이 있죠. 이름을 적어주면 얘를 삭제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번 실습해 볼까요? 플레이어 템프 테이블에서 플레이어 템프 테이블에 현재는 프라이머리 키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왜 지정이 안 되어 있냐면 아까 우리 생각해 보면 플레이어 템프라는 게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create 테이블 하면서 as select 즉 기존에 존재하던 테이블로부터 복사해서 테이블을 만드는 걸 했었잖아요. 여기 플레이어라는 테이블이 있었고요. 플레이어라는 테이블이 있었고 얘를 select 별표 from 플레이어로 해서 플레이어 템프를 만들었는데 그때 모든 값들은 다 가져오지만 제약 조건은 뭐만 가져온다고 그랬죠?
네, 제약 조건은 낱널만 가져오고 프라이머리 포린 키를 모두 다 못 가지고 온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자, 해서 지금 해볼 거는 플레이어 템프 테이블에서 프라이머리 키 현황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걔에 대해서 플레이어 new id라는 거를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해 보는 이런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constraint player temp라는 테이블에 걸려있는 constraint를 확인해 봤더니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보면 네, 낱널 제약 조건만 3개가 걸려있고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는 포린 키 아까 슬라이드로만 설명하고 실습을 안 해서 네, 포린 키도 존재하지 않죠. 자, 이 상황에서 요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alter 테이블 이름 하고 add constraint 그리고 constraint의 이름, 이 constraint의 이름으로 어떤 제약을 사실 여기에는 그냥 ABC라고 넣어도 되고 아무렇게나 넣어도 되는 건데 다른 constraint의 이름이랑 중복되지 않게 하려면 여러가지 이제 좀 장치를 걸어야 되는데 해서 플레이어 템프라는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하는 제약 조건이다. 이렇게 이름만 봐도 무슨 제약 조건인지 알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자, 여긴 하지만 아무렇게나 넣어도 되긴 합니다. 그 이름으로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 건데 그게 누구냐? 플레이어 뉴 아이디다 라는 거고요. 얘를 나중에 제거를 할 때는 alter 테이블 플레이어 템프 드랍 컨스트레인트 그리고 컨스트레인트 이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얘를 실행을 해보고요. 잠깐만요. 요게 아마 아까 우리 실습할 때 컬럼의 이름을 바꾸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실습을 안 하고 그냥 슬라이드로만 봤던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DSC 플레이어 템플을 한번 해보면 네, 디스크라이브 플레이어 아이디를 아까 뉴 아이디로 바꾸는 실습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냥 플레이어 아이디로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하겠습니다. 자, 보면 다시 플레이어 아이디를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하는 네, add constraint를 했고요. 그래서 다시 얘가 constraint가 반영됐는지 보니까 플레이어 템프 pk라는 constraint가 반영이 됐어요. 그럼 이번에는 얘를 날리는 거. 자, drop constraint를 한번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constraint의 목록을 확인해 보면 방금 그 pk 잡았던 게 날아간 거를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제약 조건을 테이블을 생성한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들이 칼럼을 추가하고 삭제하고 변경하는 그런 것 이외에도 constraint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라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간단한 거 2가지만 보고 DDL에 대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네임을 통해서 테이블의 이름을 바꾸는 건데요. 너무 명확해요. 리네임, 원래 테이블이 뭔데? to 뭘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보면 플레이어 템플을 올드 플레이어로 바꾸겠다라는 건데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리네임 플레이어 템프 to 올드 플레이어. 자, 이렇게 하면은 테이블의 이름이 그냥 바뀐 게 되는 거고요. 한번 올드 플레이어라는 테이블이 존재하나 보면 DSC 올드 플레이어 하게 되면은 분명히 존재할 거고요. 아까 있었던 이름은 남아 있나요? 플레이어 템프가 복사되는 건가요? 리네임 되는 건가요? 당연히 이제 플레이어 템프는 없어야 되겠죠. 네. 그런 이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자, 요게 핵심이고요. 근데 이런 거를 지금 이렇게 테이블 이름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확인하는 거를 직접 넣어보고 존재하냐 안 하냐를 알 수도 있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 테이블 이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사실은 테이블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뷰라든가 내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한꺼번에 보고 싶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때는 지금 요거는 지금 요 셀렉트 문장은
여러분이 뭐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 가져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저 옵젝이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지금 요 내용은 이미 끝난 거고요. 우리 보면 constraint라는 테이블이 있었잖아요. all constraint라는 테이블이 있어서 얘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했던 일이 뭔지를 더 잘할 수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user object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요거 한번 뽑아 볼게요. select 별표 from user object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범위는 아니지만 select 별표 from user 여기서 뗄까요? user object. 자,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user object에 뭐가 있는지를 다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구나. 보면 우리가 만들었던 테이블 이름들, 뭐 팀 테이블도 있고요. 그리고 제약 조건들도 뭐 여기 섞여서 같이 나오네요. 근데 이 중에 테이블만 보고 싶다. 그럼 여기 오브젝트 타입이 있잖아요. 오브젝트 타입의 조건을 걸면 where 오브젝트 타입은 대문자인가요? 네, 테이블. 값은 대소문자 구분을 한다고 그랬죠. 오브젝트 타입이 테이블인 것만 고르면 이러한 테이블이 있는 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방금 우리가 플레이어 템플을 올드 플레이어로 바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올드 플레이어라는 테이블이 남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 이름을 지금까지 보면 테이블을 변경하는 거를 얼터 테이블을 이용해서 대부분의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테이블 이름 변경하는 것만 리네임을 했습니다. 리네임만 특수한 경우고 그리고 단순한 경우고 나머지 테이블 변경은 얼터 테이블을 써서 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테이블 삭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테이블 삭제는 드롭 테이블입니다. 자, 드롭이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자, 드롭 테이블하고 테이블 이름을 그냥 넣으면 되는 건데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드롭 테이블을 하게 되면 참조 무결성에 또 위배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한번 위배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드롭 테이블 팀을 하게 되면은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선수 테이블에 팀 아이디를 참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팀이라는 테이블을 날려버리게 되면은 선수 테이블이 곤란해지게 돼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 이제 그 원인이 되는 제약 조건이 나와 있어요. 좀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그 말로만 뭐 그림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 팀이라는 테이블이 있고 여기 플레이어라는 테이블이 있잖아요. 근데 플레이어라는 테이블이 팀이라는 테이블을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삭제하게 되면 얘 때문에 참조 무결성에 위배가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요 선이 지금 요 놈인 거잖아요. 요 놈. 그래서 플레이어 fk라는 constraint가 여기를 걸고 있기 때문에 얘가 마음대로 삭제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 에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우리가 드롭 테이블 팀을 하면서 옵션으로 우리 딜리트 하거나 업데이트 할 때도 컨스트레인트에 옵션을 준 게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드롭 테이블 할 때도 팀 캐스케이드 컨스트레인트라고 하게 되면은 테이블 팀이라는 거를 삭제하면서 그거와 연결된 컨스트레인트까지 같이 삭제하라는 얘기가 되고요.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원래는 이런 컨스트레인트가 있었는데 만약에 드롭 테이블 캐스케이드 조건을 써서 실행을 하게 되면 팀과 관련된 컨스트레인트가 날아가서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거를 마지막 실습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그 플레이어라는 거와 관련된 모든 컨스트레인트를 한번 찍어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foreign key도 지금 요 부분이 문제가 될 거예요. 플레이어 fk라는 애가 팀을
참조하는 팀의 팀 PK를 참조하고 있는 여기 이름이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드롭 테이블 팀이 잘 먹지 않을 거다 그 뜻이고요. 한번 해볼까요? 드롭 테이블 팀을 여기 저는 세미콜론을 찍었어요. 드롭 테이블 팀을 했더니 역시 뭐라 에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큰일 날걸 이러고 나와서 캐스케이드 컨스트레인트 옵션을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실행을 하면 더 이상 이제 팀이라는 테이블은 존재하지 않게 되고요. 컨스트레인트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컨스트레인트도 하나가 따라서 날아간 거를 볼 수 있죠. 지금 이렇게 컨스트레인트를 확인하거나 유저 오브젝트를 확인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아닌데 어떤 원리로 캐스케이딩이 이루어지고 뭐 리네임이 이루어진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등등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하는 내용과 실습은 모두 여기서 끝났고요. 한번 우리 배포했던 K리그 파일, 스크립트 파일을 처음부터 볼까요? 그 스크립트 파일은 처음부터 여러분이 사용은 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기회가 될 때마다만 보았지 처음부터 쭉 본 적은 없는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이 이걸로 시작했어요. 방금 우리가 실습을 했던 드롭 테이블 하면서 4가지 테이블이 있는데 얘네를 캐스케이드 컨스트레인트까지 같이 없애야 이제 깨끗한 상황에서 다시 실습을 하는 거였죠. 그리고 크리에이트 테이블 하고 테이블 이름을 주고 그 안에 컬럼 이름들을 데이터 값과 낱널 조건 등 같이 기술을 해줬고요. 그리고 컨스트레인트는 PK를 잡아줬네요. 컨스트레인트 하면서 컨스트레인트 이름까지 정해줬었네요. 이런 식으로 팀도 만들었고요. 팀의 마지막에 참조 무결성을 하나 걸어줬고요. 그리고 플레이어도 만들었고 스케줄도 만들었었어요. 자, 이 부분은 아까 우리 create table DDL create table 부분에서 한번 보긴 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나면 insert all을 했었어요. insert all을 하는데 insert all을 할 때는 insert all into 우리 all을 안 하고 그냥 insert 하면은 insert into 어디에 뭐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칼럼을 지정하는 방식이 있고 전체 칼럼을 넣는 방식이 있었는데 지금 얘는 전체 칼럼을 넣는 방식이죠. 어떻게 알았냐면 칼럼 이름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insert all into 어디에 values 쭉 하는 거고요. 뒤에 뭐 콤마나 이런 게 없어요. 뒤에 콤마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into more 이렇게 쭉 있게 되고요. 편의상 제가 주석을 달아서 두 줄로 주석을 달아서 어떤 테이블에 넣는 건지만 구분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스테디움 테이블 그리고 여기조차도 당연히 콤마나 이런 게 없고 팀 테이블에는 이렇게 넣고요. 스케줄 테이블에는 또 이렇게 넣었어요. 자, 이렇게 쭉 넣어서 다 넣고 근데 아까도 한번 확인했었지만 인서트 all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셀렉트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맨 아래 select 별표 from dual 이렇게 돼서 세미콜론이 있게 됩니다. 즉 인설트를 하는 모든 테이블에 인설트를 하는 거는 insert all이라는 문장 하나였던 거고요. 그 위에는 테이블 만드는 거는 하나하나마다 문장이 따로 존재했어요. 자, 해서 여러분이 오늘까지 요 DDL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 DDL의 많은 부분이 요 스크립트에 들어 있었고 또 스크립트에 없는 부분도 같이 간단한 이그젬플을 통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DDL에 대한 수업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원래는 지금 영상을 올리는 거를 딱 주차에 맞춰서 영상이랑 가상대학을 그때그때 딱딱 올리려고 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한꺼번에 올리면 여러분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책도 한꺼번에 많이 사다 두면은 잘 안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올라온 것만 보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DDL 지금부터는 이제 만드는 대로 바로바로 올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까 그런 이유를 무릅쓰고라도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한꺼번에 쌓이면 좀 미루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학생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에게 지금 거 준비된 거 있으면 빨리 올려주면 안 되냐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에게도 부담이 되는 거를 알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좀 있을 때, 뭐 요즘에 연휴도 많이 있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자료를 빨리, 혹시 만들어진 게 있으면 빨리 올려달라고 해서, 혹시 만들어진 게 없었어서 지금 부랴부랴 만들어서 바로바로 올리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꼼꼼하게, 유튜브에는 그냥 만드는 대로 올라갈 거고요. 이게 몇 주차 진도에 해당되고 언제 실시간 수업에서 어디까지 다룰 건지 등등은 가상대학에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둘 테니까, 가상대학을 통해서 이 영상이 어느 주차 진도인지는 확인하면서 늦지 않게, 그리고 또 혼란스럽지 않게 잘 따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대단히 어려운 내용 장시간 수업 듣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